이거 제가 볼 땐 시즌 종료 맞는 것 같은데요? 하락이 이게 끝이 아니라 2차 폭락이 나온다는 거죠. 일단 차트 관점에서 먼저 볼게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선이 되게 중요한데 바로 421 이평선입니다. 보통 이 선을 크게 돌파하면 시즌 종료 시그널이에요. 여기 보세요. 2020년도, 2021년도도 이렇게 초록색 선을 지지하면서 올라가다가 한번 뚫었을 때가 언제냐? 바로 양적 긴축 선언을 했을 때예요. 2022년도 6월이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됐냐면 크나큰 하락 횡보장이 수년간 펼쳐졌었다.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 초록색 이평선이 뚫렸는데 단기간에 비트코인이 5%에서 6% 가까운 급반등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시즌 종료일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지금 다른 패턴도 보시면 여기에 다이아고널 패턴이 하나 있거든요. 지금 이 패턴도 하단부를 강하게 뚫었는데 보통 이 다이아고널 패턴은 지금 그림에 보이는 것처럼 반대 방향으로 많이 뚫립니다. 그리고 추세가 나올 때 굉장히 급격하게 나온다는 그런 특징이 있는데 만약에 5%에서 10% 확률로 이 패턴의 정방향으로 뚫린다. 그렇게 되면 추세가 정말로 크게 나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지금 생각할 수 있는 관점이 뭐냐? 바로 여기서 비트코인이 최소 15% 정도 더 빠지는 관점이죠. 반갑습니다. 코인 투자의 마지막 희망 트레이더 구원입니다. 11월 17일 비트코인 라이브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에 반등이 이제 나오나 하면 내려꽂고 또다시 반등 나오는가 하면 내려꽂는 장세가 계속되고 있고 또 유튜버들은 이제부터 상승장이 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상승장의 초입이 맞는 건지 계속 내려가는 내 코인 보면서 흔들리시는 분들도 정말 많은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솔직하게 얘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앞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지금 자리는 비트코인에만 10% 넘는 그런 급락이 나올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이 내용은 사실 지난 텔레그램에서 계속 말씀을 드렸죠. 비트코인이 98,000달러였을 때 그러니까 이 구간대에서 제가 이 비트코인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제가 앞서 보여드린 이 초록색 이평선을 이탈하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이렇게까지 세게 이탈을 한 경우에는 아무래도 시즌 종료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을 솔직하게 전달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자리에서 하락에 베팅하는 숏 포지션을 진입을 했고요. 지금도 그 포지션들 전부 다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이아고널 패턴이 화면상으로 보이는데 이 다이아고널 패턴의 하단 추세선을 뚫어주면서 이런 급격한 반등이 나오지 않는 이상에는 저는 하락 추세가 계속 진행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8만 달러 밑으로 조정이 나오기 전까지는 저점을 준다고 해서 매수를 한다든지 이런 식의 매매는 당분간 안 한다는 얘기 또한 전달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왜 비트코인의 하락 관점을 현재 메인으로 보고 있는지 그리고 그에 따라서 대응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 전부 다 말씀드릴 테니까 추후에 펼쳐질 수 있는 그런 큰 하락 속에서 손실을 최소화하고 싶다 하시는 모든 분들은 좋아요 구독 한 번씩 꼭 눌러놓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하락 관점을 보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할 텐데 제가 아까 텔레그램으로도 보여드렸고 또 과거 차트로도 보여드렸던 이 421 이평선에 대해서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제가 왜 421 이평선을 참고를 하냐, 이렇게 상승장을 견인을 하는 기관들과 세력들이 보통 매집하는 기간이 한 1년에서 2년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시즌이 시작이 되고 끝이 날 때 이 초록색 이평선을 지지를 하면서 올라가다가 세력들과 기관들이 평단가 밑으로 내려가면은 이들도 이제 본전 탈출을 하면서 물량을 정리를 하거든요. 그런 걸 우리가 가시적으로 볼 수 있는 지표 중에 하나가 바로 421 이평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2020년도, 2021년도 당시에도 이렇게 한 시즌이 언제 시작됐냐면 2020년도 코로나 사태 때 시작이 됐죠. 이때 금리 인하를 했었는데 제로금리였고 그리고 이제 누구나 돈을 다 빌릴 수 있는 그런 시장이 되다 보니까 그 유동성이 그대로 유동성 자산에 흘러 들어갔죠. 그래서 이 시즌이 시작되면서 비트코인에 전례 없는 상승이 나왔는데 중간에 한번 큰 조정이 나왔었습니다. 이때가 중국 정부의 채굴 규제 이슈가 있었는데 어떻게 됐냐? 이 초록색 이평선을 지지를 하면서 끌어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체적인 기조가 금리 인하 그리고 양적 완화였는데 이 기조가 꺾이진 않았으니까 이 초록색 이평선을 지지를 하는 선 내에서 계속해서 이 시즌이 이어갔던 겁니다. 그런데 2022년도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시즌 종료가 찾아왔었죠. 그래서 이렇게 2년에서 3년에 가까운 그런 횡보 하락장이 이어졌었는데 이때 단순히 초록색 이평선을 이탈하고 이 문제를 떠나서 경제 상황으로도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금리 인하가 이제 종료가 되고 양적 완화도 같이 종료가 됐었죠.
이때가 언제냐면 2022년도 6월 달입니다. 그리고 그 전에 양적 완화의 종료에 대한 암시가 계속해서 있어 왔죠. 그런 상황이 있었다 보니까 이렇게 초록색 이평선을 그대로 이탈하면서 시즌 종료가 됐고, 또 이렇게 반등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 초록색 이평선을 뚫지 못하고 시즌 종료가 계속해서 유지됐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420일 이평선이 앞서 보셨다시피 시즌의 종료 그리고 시작을 알리는 굉장히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인데, 여태까지 그런 움직임을 보시면 이 421선을 강하게 뚫어주면서 지지가 나왔잖아요. 그리고 나서 거의 3년에 가까운 비트코인의 상승이 이어졌었는데, 지금 이 초록색 이평선 부근에 비트코인이 왔을 때가 지나놓고 보니까 어때요? 굉장히 매수하기 좋은 그런 기회 구간이었다. 이게 바로 보이시죠? 자, 그런데 이 421선을 강하게 이탈하는 경우에는 그 추세가 바뀌죠. 그쵸? 그래서 이번에도 보시면 문제가 좀 심각합니다. 생각보다. 이 421선을 그대로 이탈을 해버렸죠. 그런데 그냥 이탈한 게 아니라 중간에 한번 반등이 나왔어요. 반등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거대 음봉으로 꽂아 내렸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421선을 이탈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무리 반등이 거세게 나온다고 하더라도 저는 이 시즌 종료 시그널이 떴고, 그리고 그 기조가 당분간은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421선이 이탈이 됐다, 이제 시즌 종료 시그널이 떴다, 이 얘기까지는 드렸는데, 제가 지금 화면에 작동한 이런 패턴을 보더라도 지금은 하락이 지속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구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게, 지금 화면에다가 제가 작동한 게 하락 쐐기형 패턴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다이아고날 패턴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지금 그림에 보시다시피 이 패턴은 반대 방향으로 보통은 추세가 나오는 패턴입니다. 그래서 지금 패턴만 보면 상방으로 전환하는 그런 패턴이 나온 건 맞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 일단 과거 차트를 좀 같이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 패턴이 어디 나왔었냐면 아까 잠깐 봤던 2021년도 차트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이아고날 패턴 이런 식으로 작도가 가능하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반대 방향으로 추세가 깨지죠. 그리고 이 패턴 안에서도 다이아고날 패턴이 또 있습니다. 이때도 다이아고날 패턴 이런 식으로 작도해보면 역시나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추세가 나오는 거 확인 가능하시죠. 그리고 여기도 다이아고날 패턴입니다. 이때도 다이아고날의 반대 방향으로 추세가 나왔고, 그리고 지금 이때도 어때요? 2021년도 5월달 차트인데 이때도 다이아고날 패턴입니다. 이때도 반대 방향으로 추세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보통 이 다이아고날 패턴이 나오면 상방 전환을 해주는 게 일반적인데, 문제가 뭐냐? 만약에 저 다이아고날 패턴이 나올 때마다 반대 방향으로 추세가 나온다면 이 패턴을 공부한 누구나 다 돈을 벌 수 있겠죠.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 코인 시장은 100%란 절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세력들은 결국엔 개미들을 털어야 돈을 벌거든요. 그래서 한 10번에 9번은 저렇게 돈을 벌게 해준다고 하더라도 한두 번 정도는 예외적인 패턴이 반드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걸 왜 말씀을 드리냐? 만약 지금 이 패턴에서 예외적인 패턴이 나온다, 그러니까 이 패턴 방향대로 추세가 그대로 나오는 경우에는 굉장히 큰 하락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왜냐? 말 그대로 예외적인 패턴이 나왔으니까. 그래서 실제로 이 패턴에 예외 패턴이 나왔을 때 어떤 식으로 비트코인이 움직였는지를 보자고요. 이때가 2024년도 8월달 차트인데, 이때 사실 다이아고날 패턴이거든요. 여기 보이시죠? 이렇게 다이아고날 패턴이라서 보통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추세가 나오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정방향으로 추세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 다이아고날 패턴이 B파동 근처까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한 요 정도 추세가 나오는 패턴인데, 이게 정방향으로 추세가 나오니까 어떤 식으로 움직임이 나오냐? 거의 비트코인에만 50%가 넘는 그런 큰 상승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이아고날 패턴이 보통은 반대 방향으로 추세가 깨지는데, 그 예외적인 패턴이 나오는 경우에는 어떻다? 거의 뭐 조정도 안 주고 올리죠. 그만큼 개미들이 확실하게 털리고 또 예외적인 패턴까지 주다 보니까 그 추세가 굉장히 강하게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다이아고날 패턴으로 다시 돌아와서 얘는 이제 어떤 패턴이냐? 반대 방향으로 추세가 깨지는 패턴인 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 1시간봉으로 볼게요. 이 밑에 추세선을 지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휩소를 준다고 하더라도 보통 이렇게 하단 추세선을 딛고 일어나서 이 상단 추세선 돌파까지 해주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시즌 종료 시그널도 떴는데 이 하단 추세선을 지지하지 못하고 있다. 제가 볼 땐 이 하단 추세선을 재차 돌파하지 못한다고 하면 하락 추세를 그대로 이어나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뭐 좋아요. 지금 거시경제 분석하면서 상승장 초입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차트를 봤을 때도 지금 상승하는 자리지 뭐 하락하는 자리는 아예 안 보인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100%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다이아고날 패턴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올라간다, 그런 거 존재하지 않아요. 이렇게 예외적인 패턴 분명히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10%에서 20%. 그런데 앞서 보셨다시피 지금 시즌 종료 시그널 떴어요. 그 다음에 지금 다이아고날 패턴이 나왔는데 이 하단 추세선을 전혀 지지를 못 해주고 있잖아요. 오히려 이 하단 추세선 방향대로 추세가 나온 상황이다. 그랬을 때 지금 비트코인에 엄청난 호재가 나와가지고 단번에 비트코인이 거의 한 6%, 7% 가까운 그런 급상승이 나오지 않는다. 그랬을 땐 저는 비트코인 하락 계속해서 이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위험한 자리일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이런 관점이 지난 수년간 상승장 기다려오고, 내 코인 이제쯤 올라주지 않을까 이렇게 조마조마하면서 기다리고 계신 분들한텐 달갑지 않은 관점인 건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관점을 그래도 왜 전달을 드리냐,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돈 벌어갔으면 좋겠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2008년도 2009년도부터 계속해서 비트코인이 살아남았잖아요. 결국엔 우상향할 거란 걸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비트코인이 망했다고 생각을 하시면 애초에 제 방송을 보지도 않으시겠죠? 그러면 그분들께 제가 전달드릴 수 있는 가장 좋은 내용이 뭐냐? 같은 관점이라고 하더라도 여기서 사냐, 여기서 사냐, 혹은 여기서 사냐, 이거는 전혀 다른 문제란 말이에요. 장기적으로 우상향할 거 이왕이면 같은 코인이라도 좋은 값에 사는 게 좋잖아요. 저는 그런 관점에서 이 하락 관점을 전달드리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근거 없는 비관론을 펼치는 그런 유튜버 이렇게 생각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텔레그램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올라가는 자리면 올라간다고 얘기를 하고, 또 떨어지는 자리면 떨어진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이 자리에서도 비트코인과 알트코인 저점 나온 것 같다 솔직하게 말씀드렸어요. 여기 보이시죠? 11월 5일날 전달드렸던 관점인데, 그때가 언제냐? 정확하게 이때입니다. 저점 나왔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초록색 이평선 돌파할 때, 이거는 제가 상승 관점을 보고 있었는데 이렇게 뚫는다라고 하면 이건 하락 관점 맞다, 시즌 종료다, 이렇게 솔직하게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수익 볼 수 있는 구간은 수익을 보고, 또 떨어질 때는 손실을 최소화하는 것이 트레이더로서 가져야 될 자세고, 또 유튜버로서는 진실을 말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는 방송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5년 넘게 방송을 꾸준히 해올 수 있었던 거고, 아무런 문제 없이 지금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관점을 전달드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그런 관점에서 제가 오늘 전달드리는 이 비트코인의 하락 관점, 여러분들이 좀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비트코인의 하락 관점을 보고 있는 이유, 일단 첫 번째로 시즌 종료 시그널이 떴다. 그 다음에 이 다이아고날 패턴의 정방향대로 지금 추세가 나오고 있다.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기까지 들었을 때 이제 대응법이 궁금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제가 그거를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비트코인이 어디까지 떨어질 걸로 보고 있냐면 8만 달러 근처까지 떨어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비트코인이 한 10%는 더 떨어져야 우리가 저점을 논할 수 있다, 이 뜻인데, 제가 왜 이렇게 보냐, 앞서 보여드렸던 이 다이아고날 패턴 있죠. 이 다이아고날 패턴의 특징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큰 관점에서 봤을 때 이렇게 다이아고날 패턴 그을 수 있거든요. 보이시죠? 이 다이아고날 패턴이 뜨고 나서 지금 반대 방향으로 추세가 나온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다이아고날 패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추세가 나오면서 조정이 나온다고 할 땐 그 조정이 나오는 범위가 어느 정도 정해져 있습니다. 피보나치 0.5 구간이거든요. 보이시죠? 이 시작점이 0, 그리고 끝 지점이 1이라고 했을 때 피보나치 몇 가지 조정이 나온지 우리가 가시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보통 이 다이아고날의 조정 범위는 어디까지냐면요, 이렇게 A, B, C, D, E를 그었을 때 B파동 근처까지는 조정이 나온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B파동 근처를 보면 피보나치 0.5는 기본적으로 뚫어줄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피보나치 382까지 이번에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이 부분은 제가 과거 차트를 한번 보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2021년도죠. 한창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이 막 고점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을 때, 이때도 다이아고날 패턴이 나오면서 이 상승장에 브레이크가 딱 걸렸습니다. 이때 카운팅을 제가 해볼게요. 파동을 A, B, C, D, E. 그럼 제가 B파동 근처까지 조정이 나온다고 했는데 B파동 근처까지 조정이 나오고, 그 다음에 피보나치 어디까지 조정이 나왔냐,
0.5 구간까지 정확하게 조정이 나왔다가 반등이 거세게 나왔습니다. 이때도 그랬고, 그리고 앞서서 이렇게 다이아고널 패턴이 여기도 존재한다고 했죠. 지금 일봉으로 돼 있으니까 4시간봉으로 한번 클릭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도 보시면 이 다이아고널 패턴의 시작점은 여기거든요. 그래서 시작점부터 끝 지점까지 연결을 해서 피보나치를 그어보면 이때도 어떤가요? 정확하게 피보나치 0.5를 찍고 이런 식으로 올라가죠. 그 다음에 B파동, 그 다음에 C파동, D파동, E파동 이렇게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D파동 역시나 뚫어줬고 B파동 근처까지 조정이 나왔다가 이렇게 급하게 반등이 나오죠. 그래서 저는 이번에도 이 다이아고널 패턴이 맞다라고 하면 일단 B파동 근처까지는 가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리 못해도 지금 피보나치 0.5 구간까지는 조정이 나올 수 있다는 건데, 이 관점에서 봤을 때 저는 비트코인의 조정 아직까지도 남아있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최소한 87,000달러까지는 조정이 나오는 그림을 예상하고 있고, 조금 더 조정이 나온다, 이 B파동 근처까지 조정이 나온다고 하면 저는 피보나치 382 구간도 열어는 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떨어질 때 그냥 떨어진 게 아니라 다이아고널 패턴의 정방향으로 추세가 나오는 경우에는 그 추세가 좀 크게 떨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0.5 구간 물론 받아내기 좋은 구간대고, 여기서 추가적인 하락까지도 고려한다고 하면 저는 78K 구간도 열어는 둬야 된다,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매매를 진행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대응을 이제 어떤 식으로 할 거냐, 제가 관점을 전반적으로 설명을 드렸으니까 아마 대응법은 좀 매매를 오래 하신 분들이면 눈치를 채셨을 것 같아요. 일단 저는 텔레그램망에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98,000달러대 구간에서 하락에 베팅하는 숏 포지션에 진입했습니다. 이제 정확한 타점은 여기가 되겠죠. 그런데 이제 제 방송을 처음 보시거나 지금 이제 하락에 베팅하는 숏 포지션에 진입해서 리스크 관리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관점과 비슷하게 바라보신다면 이 관점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하단 추세선을 제가 강조를 드렸죠. 이 추세선을 회복을 해주냐 안 해주냐에 따라서 앞으로 비트코인의 운명이 갈린다, 이렇게 얘기를 드렸으니까, 지금 만약에 저는 숏 포지션 진입하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하면 되냐, 이 하단 추세선을 손절 라인으로 잡고 숏 포지션을 진입하면 되겠죠. 예를 들어서. 왜냐하면 지금 하락한다는 관점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될지는 알 수가 없죠. 지금부터 크게 하락을 할지, 아니면 이런 식으로 살짝 반등을 주고 내릴지, 혹은 숏 포지션을 완전히 죽이고 나서 이런 식으로 떨어질지, 그건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장기적인 관점은 가져갈 수 있지만 매매는 전혀 다른 영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하락 관점 이걸 듣고 지금부터 떨어지나 보네, 이렇게 단순하게 접근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손절 라인을 정해놓고 들어가셔라 라는 거죠. 그랬을 때 지금 상황을 보면 이렇게 정확하게 하단 추세선의 저항을 맞고 떨어지는 모양이죠. 그랬을 때 이 하단 추세선이 손절 라인이니까 만약에 지금 숏 포지션을 진입한다, 이렇게 상승했을 때 퍼센티지가 얼마인지를 한번 보세요. 0.76%거든요. 여기서 뭐 현물하신다 이런 분들은 이 부분은 스킵을 해도 상관이 없는데, 만약에 지금 선물 거래를 하고 있다, 나는 하락에 베팅하는 숏 포지션 진입하고 싶다 했을 때는 이 손절 퍼센티지가 0.76%입니다. 그래서 이걸 감안을 하셔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레버리지 10배를 들어간다 그랬을 때 손절 라인을 계산해보면 어때요? 마이너스 7%죠. 이 정도면 나쁘지 않단 말이에요. 손해를 보면은 요만큼 보고, 그리고 수익을 보면 얼만큼 볼 수 있다.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던 이 다이아고널 패턴의 일반적인 조정 범위 87,000달러대나 혹은 더 나아가서 78,000달러대, 이 구간대가 되겠죠. 손해를 보면 이만큼 보고 수익을 보면 이만큼 보고, 손익비 좋은 자리죠. 이런 자리는 이제 트레이더면 들어가는 자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하락 관점을 갖고 있는 이유와 함께 대응 방법까지 전부 다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매매를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바로 며칠 전 차트를 보시더라도 이 하단 추세선을 예쁘게 딛고 반등이 나온다든지, 예쁘게 뚫고 이런 식으로 저항을 받고 내려간다든지, 이런 건 차트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탈을 한다고 하더라도 좀 지저분하게 이탈을 하는 경우가 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매매를 실수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하락 관점을 전달드렸다고 해서 당장에 높은 레버리지를 타서 손절을 반복한다든지, 혹은 이렇게 뚫릴 땐 하락 관점을 받다가 또 올라갈 땐 상승 관점을 받다가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시는 거죠. 그런데 저는 항상 말씀을 드렸지만 98,000달러대 구간부터 저는 하락 관점을 꺾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내가 리스크 관리를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 모르겠다. 레버리지를 어떻게 타야 될지 모르겠다. 내지는 관점을 갖고는 있는데 뭔가 확신이 안 섭니다 하시는 모든 분들은 제가 운영하는 텔레그램방 오시면 이렇게 차트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온체인 데이터까지 보면서 그 관점의 정확도를 높이는 일을 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제가 14일에 전달드렸던 관점이 뭐냐, 바이낸스 평균 입금량이 증가하면서 매도 압력 역시나 세지고 있다는 부분 일관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차트 분석에 더해서 이런 온체인 데이터까지 있으면 훨씬 더 안정적이고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관점을 갖고 갈 수 있고 조금 더 안정적으로 여러분들이 포지션을 끌고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위아래로 흔들리는 장세 속에서 여러분들 살아남으시는 게 중요하니까 제가 운영하는 텔레그램방도 들어오셔서 제 비트코인 관점 그리고 대응 방법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온체인 데이터까지 얻어가시고 끝까지 살아남는 코인 투자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텔레그램방 링크는 제가 영상 하단에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조만간 큰 방향성이 비트코인에 나오기 전에 미리 들어오셔서 대비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요즘 비트코인이 위아래로 흔들리다 보니까 정말 많은 관점들이 존재하고 또 그로 인해서 대다수의 투자자분들이 혼란을 느끼는 상황입니다. 일례로 그런 걸 좀 질문하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지금 경제 상황을 보면 상승 관점 맞다. 왜? 일단 첫 번째로 금리 인하하지 않았냐. 두 번째로 긴축 종료 선언하지 않았냐. 12월 1일부터 된다더라. 그러면 이때부터 유동성 본격적으로 들어오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 계시는데 저도 이런 상황 모르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금리 인하를 한다고 해서 코인이 무조건 오르는 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금리 인하는 좋은 호재가 맞죠. 그리고 여태까지 코인 시장이 비트코인, 이더리움, 솔라나 이런 메이저 코인들 제외하고 사실 상승분이 미비했잖아요. 그런 이유도 사실 금리 인하를 진행하기는 했는데 여태까지 긴축이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선택적으로 유동성이 공급되는 상황이었던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긴축 종료 시그널이 굉장히 좋은 신호인 것도 맞죠. 그래서 이론상으로 봤을 때는 지금부터 크나큰 상승을 해주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죠. 이런 관점과 대응은 전혀 별개의 영역이다. 막말로 상승 관점이 맞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지금부터 올라갈지 혹은 조정을 한 차례 더 주고 올라갈지 제가 최종적으로 말씀드린 이 78,000달러대 구간을 건드리고 올라갈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관점 그리고 매매는 전혀 다른 영역이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실시간 대응이 결국에는 제일 중요하다. 이걸 얘기 드리고 싶네요. 제 구독자들이 이제 3만 명 넘었거든요. 제가 5년 넘게 방송한 결과물이고 그분들이 저를 믿어주신 만큼 저 역시도 여러분들께 신뢰를 드리면서 관점을 전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영상으로는 이런 실시간 대응이 어렵기 때문에 제가 텔레그램방까지 운영을 해서 여러분들께 관점 전달 드리는 거고 제가 이 텔레그램방 만든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영상 하단에 링크 클릭하셔서 텔레그램방 입장하시고 이것저것 쓸모없는 데이터들 쭉 올려가지고 텔레그램 채워놓지 않습니다. 정말 필요할 때 이렇게 큰 방향성이 보일 때 간간히 관점 올리고 또 제 매매 기록 같은 것도 올리고 있으니까 이런 매매 기록 그리고 대응법 참고하셔서 여러분들만의 관점을 가지는 그런 투자자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지금까지 코인 투자의 마지막 희망 트레이더 구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